안녕하세요. 저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동민 강사입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면은 이런 영상들 많이 봤을 거예요. 원어민들한테 수능 문제를 풀게 시켜보았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제가 최근에 본 영상에서는 하버드 교수님께서도 문제를 틀리시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가 객관적으로 어려웠냐? 물론 어렵긴 했지만 그 문제를 한국 학생들의 40% 정도는 맞췄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들겠죠. 아니, 우리나라 학생들은 뭘 잘해가지고 대체 원어민들도 못 맞추고 하버드 교수님들도 못 맞추는 문제를 맞추느냐,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10분 안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원어민들이 수능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문을 다 통째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해서인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답 찾는 거에 집중한다. 다시 말해서 그 한국 학생들은 지문이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답 찾는 거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문제를 풀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지문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데 답을 어떻게 찾냐? 딱 두 가지의 전략만 있으면 돼요. 저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1년 내내 딱 이 두 가지 전략만 가르치거든요.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전략은 뭐냐? 바로 포커스예요. 포커스는 말 그대로 중요한 부분에서 답을 찾는 거죠. 영어가 정말 간편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해석이 하나도 안 되는 문장이더라도 한 90% 정도는 여기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시그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글을 읽다가 not A but B 구조가 나올 수 있어요. A가 아니라 B다라는 거죠. 근데 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필자가 강조를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주장하는 거는 A가 아니라 B야 라고 얘기할 때 not A but B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반대로 이런 시그널들을 봤을 때 여기에 집중하면 답이 보이겠구나, 질문의 핵심이 보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전략이 더 중요한데요. 두 번째 전략은 바로 flow예요. flow는 말 그대로 흐름을 타는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지문에서 반복을 캐치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수능 영어가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요, 지문이 굉장히 짧아요. 말도 안 되게 짧고요. 대부분의 지문들이 딱 한 문단이거든요. 근데 하나의 문단에는 딱 하나의 주제밖에 나올 수 없어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써요? 여러분이 수능 시험장에서 보게 될 지문들의 절대 다수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쭉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읽다가 중간에 조금 해석이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나왔다 그러면은 앞의 내용의 반복이겠구나 라고 캐치하고 편하게 빠르게 넘어가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냥 우리가 같은 말만 반복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필자는 같은 말을 반복할 때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예시,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를 나열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글을 읽다가 예시, 인용, 나열 이런 구조를 봤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해석이 안 될 때 당황하지 말고 얘는 앞에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이고 나아가서 같은 얘기겠구나 라고 캐치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전략, 포커스랑 플로우라는 간단한 전략을 사용해서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요. 이 문제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하버드 교수님께서 틀린 문제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이 전략으로 맞출 수 있어요. 따라와 보면 돼요. 자, 밑줄 친 부분의 의미 파악 문제고요. 첫 문장부터 읽어보면 Although not the explicit goal, 명시적인 목표는 아닐지라도 The best science can really be seen as 밑줄. 최고의 과학은 밑줄로 보일 수 있대요. 최고의 과학이 뭔지 찾으면 되겠네요. Scientists, 과학자들, especially the young ones, 특히나 젊은 과학자들은 can get too obsessed with results.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할 수 있대요. 과학자들이 결과에 집착을 하는 거구나. 캐치해주면 되겠고요. Society helps them along in this mad chase. 사회가 그들을 이러한 정신나간 추구에 따르도록 도와준대요. 이 정신나간 추구는 뭐겠어요? 앞문장과 붙여서 읽으면은 결과에 집착하는 거겠죠. 과학자들이 결과에 집착을 하는데 사회가 그들을 도와주는 거구나. 캐치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문장이 조금 어려워요. Big discoveries are covered in the press, show up on the university's homepage, help get grants, and make the case for promotions. 자, 여기를 보고 내가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라고 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여기는 잘 보면 뭐예요? 뒤에 and가 나와 있죠. 콤마 뒤에. 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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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로 여러 개를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여러분이 해석이 안 된다고 큰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죠. 왜? 어차피 나열이라는 거는 앞문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해석이 안 되더라도 앞문장이 반복되겠구나 라고 캐치를 해주는 게 바로 이 flow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볼게요. 큰 발견들은 언론에서 다뤄지고요. 대학교 홈페이지에도 나오고요. 보조금을 얻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승진을 위한 근거가 된대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사회가 결과를 중시하는 거구나. 이런 큰 발견,
결과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주는 거구나 라고 캐치가 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도 볼게요. But it's wrong. 자, 그러나 그게 잘못됐대요. 아, 결과에 집착하는 게 잘못됐구나. Great scientists, 위대한 과학자들은 the pioneers that we admire, 우리가 아주 동경하는 그런 선구자들은 are not concerned with results but with the next questions. 자, 이 문장은 여러분이 눈에 불을 켜고 읽어주면 되겠죠. 왜요? 아까 강조했던 나데이버피 구조가 있잖아요. 시그널인 거죠. 아, 그러면 이 문장은 필자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주제문일 가능성이 크겠구나 라고 캐치해주면 되고요. 위대한 과학자들은 결과가 아니라 with the next questions, 그 다음 질문에 관심이 있다. 이 내용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구나 라는 거를 머릿속에 새겨주시면 됩니다. 아, 사회강 과학자들은 결과에 집착을 하는데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다?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하다 라는 거를 딱 캐치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이제 다 온 거예요. The highly respected physicist Enrico Fermi told his students. 자, 이 부분이 있잖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 하버드 교수님도 딱 이 부분에서 막히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있잖아요. 여기 부분이 해석이 되냐 안 되느냐가 아니죠.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갑자기 이 페르미라는 분이 왜 등장을 하냐라는 거죠. 자, 갑자기 페르미라는 분이 왜 등장할까요? 그렇죠. 바로 이 사람의 말을, 이분의 말을 인용하고 싶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용도 결국에는 반복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가 해석이 안 된다고 했을 때 큰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같은 말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여기 부분은 마음 편하게 읽으시면 돼요. 읽어서 해석이 되면 좋죠. 근데 안 된다고 해서 여기서 시간을 쏟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여기 부분은 우리말로 해석을 해도요, 별 도움이 안 돼요. 어떤 말인지 한번 볼게요. 가설을 성공적으로 검증하는 그런 실험은 측정이래요. 그렇지 않은 게 발견이래요. 발견인데 뭐의 발견이에요? 새로운 무지를 드러내는 거래요. 무슨 말이야?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플로우를 활용해가지고 야, 이분이 말이 인용되는 거니까 앞에 말의 반복이다. 결국 중요한 거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하다. 대충 이 얘기겠구나 라고 예측을 하고 글에 있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 문장도 볼게요. The Nobel Prize, the pinnacle of scientific accomplishment. 노벨상. 노벨상 하면 어때요? 과학적인 성취의 정점이 되겠죠. 자,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는 노벨상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도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 노벨상 얘기가 왜 나왔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갑자기 필자가 노벨상 얘기를 왜 할까요? 노벨상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아니겠죠. 이렇게 노벨상을 기점으로 주제가 바뀌면요,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눠줘야 돼요. 근데 하나의 문단이잖아요. 하나의 문단에는 딱 하나의 주제밖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 말도 결국에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노벨상이라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거구나 라고 캐치를 해주면 되겠죠. 중요한 건 여러분이 for example 같은 이런 연결어가 없어도요, 갑자기 글을 읽다가 뜬금없는 사물 또는 구체적인 대상이 나왔다. 그러면 예시구나, 같은 말 반복이구나, 이해가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문제의 답을 찾는데 지장이 없겠구나 라고 캐치를 해주면 돼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실전에서 학생들이 여기서 되게 당황을 했어요. 왜 그런지 한번 읽어볼게요. 노벨상은 과학적 성취의 정점인데 is awarded, 주어진대요. Not for a lifetime of scientific achievement. 과학적인 성취, 근데 lifetime이니까 평생이니까 평생 동안의 과학적 성취, 그게 아니라 but for a single discovery, 그러나 하나의 발견, 즉 결과라는 거죠. 노벨상은 평생 동안의 이런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앞에서는 분명히 결과가 안 중요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결과가 중요하다고 하네? 라고 하니까 글에 잘 안 읽히는 거죠. 자, 근데 당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예시는 같은 말 반복이잖아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이 내용이 뒤에 뒤집어지겠구나 라는 것도 예측을 해주면 돼요. 뒤에 읽어보면요, 심지어 노벨 커미티, 노벨 위원회는 realizes in some way, 어떤 방식으로 깨닫는데요, that this is not really in the scientific spirit. 이것이 진짜 과학적인 스피릿, 과학적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디스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앞문장이 이거겠죠. 노벨상이 결과를 중시하는데 이게 과학적인 정신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 말은 결국 뭐예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 앞문장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구나, 이 반복을 느껴주시면은 여러분이 이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이제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선생님은 조금 특이한 게 5, 4, 3, 1 이렇게 보거든요. 왜 굳이 이렇게 보느냐, 학생들이 빈칸 문제를 풀 때 무의식적으로 1, 2번을 빨리 읽고 3, 4, 5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사실 빈칸은 1, 2번에 답이 나온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5번부터 한번 볼게요. 5번, Informing students of a new field of science.
학생들한테 과학의 새로운 분야를 알려준대요. 자, 학생들한테 알려준다는 내용이 없었죠. 얘를 제껴주면 되고. 4번. Inspiring scientists to publicize significant discoveries. 과학자들이 중요한 발견을 홍보하도록 동기부여한대요. 홍보 얘기 없었죠. 4, 5번을 읽어보니까 완전 지문이랑 관련 없는 내용이었네요. 3번. Analyzing existing knowledge with an objective mindset. 객관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기존의 지식을 점검하는 거. 기존의 지식을 점검하는 거. 얘는 결과와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3번도 네, 기존의 지식 이런 말이 틀렸겠죠. 2번. Offering an ultimate account of what has been discovered. 이미 발견된 것에 대해서 궁극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거. 이것도 학생들이 많이 찍었는데요. 사실 얘도 틀렸죠. 왜요? 이미 발견된 거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설명하는 거. 이거는 next question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미 발견된 거를 설명하는 거니까 2번도 틀렸겠죠. 1번 볼게요. Looking beyond what is known towards what is left unknown. 알려진 것을 넘어서 알려지지 않은 것을 본다 라는 거죠. 자, 이미 알려진 것 뭐예요? 결과겠죠.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겨지는 걸 본대요. 이건 뭐예요? 그 다음 질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1번이 답이구나 라고 딱 캐치를 해주면 돼요. 만약에 내가 1번을 처음 보고 답인지 몰랐다? 괜찮아요. 나머지 보기들이 다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하다 라는 필자의 주장과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라는 거를 캐치하면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의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긴 문장 또는 어려운 지문을 봤을 때 당황할 수 있는데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포커스와 플로우를 활용하면 돼요. 특히나 여기 문장 어렵다고 해서 당할 필요가 없었죠. 왜요? 여기는 나열이잖아요. 나열된 것들은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다. 여기도 지워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었어요? 여기 부분도 있었죠. 여기 부분에서 페르미라는 분이 정말 과학적으로 어려운 말을 했는데 여기는 인용이니까 앞에 말이 반복되는 거구나. 그럼 결국 뭐예요? 여기도 지워주면 되겠죠. 지운다는 게 읽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라요. 여러분이 한 번 읽고 해석이 안 됐다고 해서 거기에서 시간을 쓰고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뭐였어요? 노벨상이라는 예시를 들고 있었죠. 예시도 이해가 되면 좋지만 안 돼도 같은 말 반복이기 때문에 얘도 지워버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긴 질문에서 뭐가 남아요? 딱 여기 부분이 남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not A but B가 중요하다. 이 시그널 포커스만 잡으면은 과학자들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하다 라는 답의 근거를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다음 시간도 이렇게 포커스와 플로우를 활용해서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감사합니다.